이제 6.2장 화재 및 폭발 보호 계층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걸 배우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어떤 보호 시스템 그걸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호 계층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보호 계층은 이미 앞에서 3장인가 거기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마 사실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및 폭발 보호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만약에 해양 플랜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스나 화재가 감지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가스나 화재가 감지된다면은 시스템은 비상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다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스가 노출됐는데 여기서 계속 공정을 돌리면은 언젠가 스파크가 나서 터질 수도 있고, 화재가 났는데 계속 공정을 돌리면은 그 화재로 계속 가스가 공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멈춥니다. 비상정지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비상정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했어요? 시스템을 여러 구획으로 나눈다라는 거 6.1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전체를 하나의 배관으로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잠그는 밸브를 둬서 여기에 불이 났다 하면은 걔랑 연결된 데는 다 잠궈져서 그 배관 안에서만 누출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죠.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이런 구획을 작게 여러 개 나누는 게 좋은지 아니면 크게 대충대충 나누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화재 폭발 보호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 그 다음 얘네가 작동할 때 문제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선 대충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SSSV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서 바다 밑바닥에서 유정에서 올라오는 유체를 잠궈주는 밸브예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자체로 공급되는 유정 유체를 아예 막아주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비상 시스템이 위쪽은 다 잠궜는데, 밸브를 다 잠궜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걸 못 막는다고 하면은 계속 뭔가 유정 유체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SSV고요. 그 다음에 BDV라고 하는 건 블로우 다운 밸브라고 해서, 만약에 이쪽을 잠궜어요. 우리가 잠궜는데 안쪽에 압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어떤 구획에 압력이 올라간다면은 그 압력이 올라가는 데 있는 가스를 잡아다가 플레어에서 태워버려야겠죠. 가스를 바로 방출하는 거는 가연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태워버리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플레어로 보내는 밸브가 BDV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상 상황 아니면 열 이유가 없죠. PSV라는 거는 압력 안전 밸브인데, 얘는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작동하는 상황에 따라 열릴 수도 있는 밸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배울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비상시에는 플레어로 가스를 보내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작동 상황에서는 압력 높다고 무조건 다 플레어로 보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 대신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안전 밸브도 추가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면은 물을 뿌려서 끄는 경우도 있겠죠. 파이어 워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불이 났거나 아니면은 폭발이 날 때 거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방화벽 아니면은 내폭병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파이어월 블라스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선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안전 시스템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방적 보호 시스템이랑 완화적 보호 시스템. 얘는 위험도에서 빈도를 낮추는 거고, 얘는 피해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로 인한 피해, 우리가 위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시스템은 뭘까요? 우선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빈도를 줄이기 위한 안전 시스템, 예방적 보호 시스템이 먼저 들어갑니다. 최대한 사고가 안 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은 사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 후속으로 달라붙겠죠. 따라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지? 그게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안 나게 하지? 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커진다면은 완화적 보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를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계예요. 그게 이제 본질적 안전 설계, 위험 요소 예방이고요. 만약에 위험 요소를 완전히 없애진 못했어요. 그러면 공정 제어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위험 요소가 사고를 안 발생하게끔 해주면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위험 요소로 인해서 누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출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한다면 사고로 커지진 않겠죠. 위험 요소가 사고로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뭐 그런 시스템들이 사고 예방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뚫고 나갔어요. 위험 요소가. 그럼 이건 사고가 되는 거죠. 누출이 돼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화재 대응을 한다거나 방화 방폭벽으로 피해를 막고요. 그걸로도 못 막아서 너무 위험하다.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탈출을 하겠죠. 탈출 비상 대응까지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뒷부분에서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설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6.3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